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차원과 단위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과 기본 단위 및 단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계량에 관해서 이제 앞에서 요약을 했습니다만, 각 기계량들은 각자의 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양은 드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너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 뭐 친구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농담 삼아서.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색을 하면서 니하고 내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요. 이거는 엄청난 큰 멸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속도 같은 경우는 그죠? 길이 per 시간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각 그 기계량마다 복잡한 이런 차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분해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길이, 질량, 시간, 뭐 중량 또는 힘, 뭐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차원의 그 후보들은요 이렇게 서로 종속적입니다. 이 세 개가 독립적인데 무엇을 세 개로 택할 것이냐 이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길이, 시간, 중량 이렇게 써왔죠. 그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중량이었죠. 누가 더 무거운가 이야기죠. 지금도요. 우리가 너 몸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요. 중량입니다. 사실은 질량이 아니에요. 그럼 75kg다 그러는데 몸무게는 힘이거든요. 너 중량은 힘이거든. 그럼 75kg를 그러면은 안 되죠. 어디에서는? 소위 말하는 MK에서 다니기에서는. 그럼 이제 뭐 저울 달아봤더니 76kg 나왔다. 그럼 약 그 질량이 약 76kg라는 이야기죠. 약. 그러면 이제 지구 중력 가속도를 10을 생각해가지고 약 760뉴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야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우리가 차원이다, 단위다 이런 것 때문에 참 혼돈이 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종래에는 전통적으로 길이, 시간, 중량을 써왔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브리티시 유닛, 즉 영국에서는 아직도 중량을 기본 단위로 하는 기본 차원화하는 차원 또는 뭐 단위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이죠. 영국의 영향권에 있는 미국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맨 노트다, 맨 마일이다, 그죠? 맨 캐럿이다. 아직도 우리가 골프 칠 때 맨 야드다, 피트 이런 거 아직 그대로 쓰거든요. 그리고 뭐 대영 제국 그러니까 호주,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뭐 캐나다는 많이 벗어났는데 아직 그 미국 사람들 중에는요 몇메다 이런 개념이 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워낙 그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수출도 하고요. 또 거기 가서 우리가 같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통 단위에 대해서도. 근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전통 단위계가 뭐가 문제냐면 중량. 중량은 그 지구 고도에 따라서 그 차이는 공학적으로 의미가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질량 불변의 법칙이니까 질량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질량을 우리가 기본 차원으로 하는 것이 과학적이죠. 그래서 제가 길이, 질량, 시간을 기본 차원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 단위계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통 단위계가 맞긴 한데 전통 단위계에서는 우리가 기본 차원을 길이, 시간, 중량으로 하는데 이것을 그냥 공학 단위계다, 뭐 과학 단위계에 대비되는 말로 공학 단위계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계는 이제 결국은 그 어떤 차원을 기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뭐 과학 단위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MKS, 즉 길이를 우리가 미터, 질량을 킬로그램, 시간을 세컨드로 기본으로 하는
단위계로서 그렇게 우리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공학 단위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뭐 길이는 몇 자 했죠, 그죠? 자, 키 얘기할 때는 몇 척이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량은 몇 건, 몇 관 이런 거 썼죠. 우리 옛날 조상이 뭐 영국 사람처럼 잘 싸웠으면 계속 우리가 살아있을 텐데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몇 평이다 그러면요 공식적으로는 그건 도량형 기준에 어긋납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조상들이 썼던 거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 단위계는 그냥 브리티시 유닛이다. 아마 이렇게 간주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 단위계는 그냥 길이를 피트로 질량 대신 중량을 씁니다. 이 파운드라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파운드 포스입니다. 우리가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쳐죠, 그죠? 말하지 않으면 질량은 킬로그램 매스죠. 그런데 아까 습관 때문에 과학 단위계를 쓰자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공학 단위계처럼 쓰는 거죠. 킬로그램 중. 공학 단위계에서 파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으로 원래 만들어져 그래서 왔지만 질량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물론 뭐 슬러그 이런 게 또 있긴 한데 그냥 파운드를 가지고 또 상황에 맞게 질량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단위계 문제에서 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위계에서 혼돈이 오면요 역학 전체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공학 단위계의 대표로서 브리티시 단위계가 아직 살아 있고요. 뭐 점점점 그 영향은 줄어들 겁니다. 어떻든 그 과거에 조상들이 워낙 잘 싸워서 지금 큰 세력을 형성해서 아직까지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단위로서 이제 SI 단위계가 대표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유닛의 기본 단위는 feet, pound, second고요. 여기서 이제 파운드는 파운드 force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질량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인 뜻이죠, 그죠? 1슬라그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1슬락에다가 1 feet per square second 가속도죠, 그죠? 가속도를 가하면은 1파운드 force가 나오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1슬락에다가 1 feet per square second의 가속도를 가게 되면은 1파운드 force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슬럭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SI 유닛은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를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 이러죠. 자, 우리가 브리티시 유닛에서 세컨드는 SEC를 씁니다. 이는 약속입니다. SI 유닛에서 단위 시간, 기초 시간 우리가 세컨드를 S를 씁니다. SEC 수는 틀립니다. 이때 우리가 SI 유닛에서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매스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힘이 또 우리가 역학에서 중요한데 힘을 우리가 좀 정해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만 파생 단위죠, 그죠? 힘은 파생 단위인데 힘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1kg 매스를 1m per square second로 이렇게 가속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단위계와 이제 공학 단위계의 혼용 사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영연방국에서는 브리티시 단위계를 주로 사용한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요. 뭐 주에 따라서 다른데 또 요즘하고도 과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아예 그냥 자동차 속도 리밋을 표시할 때 mph 이러죠. mile per hour 이러지 우리나라처럼 몇 킬로 per hour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영연방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 한국, 일본 등에서는 SI 단위계를 사용을 주로 하되 과거의 습관 때문에 브리티시 단위계의 공학 단위계처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요. 하중이 50kg다라고 하면은요. 하중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50kg 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50kg 중 해서 F자를
또는 중자를 이렇게 안 붙여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하중이 50kg라고 했을 때 이때 킬로그램 포스를 의미한다. 질량이 50kg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킬로그램은 킬로그램 매스를 의미하죠. 다릅니다. 그죠? 뜻이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운드는 본래 파운드 포스를 나타내지만 질량이 50파운드다 그랬을 때는 파운드 매스를 의미합니다. 물론 말이죠. 50파운드 질량을 떠받치는 데 들어가는 하중이 50파운드 포스죠. 그거는 우리가 뭐 1kg의 질량을 받치는데 우리가 필요한 힘은 1kg 중이죠. 그리고 질량을 표시할 때 파운드 스퀘어 세컨드 per feet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는 파운드 포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본래 브리티시 유닛을 정상적으로 쓰게 되면요. 규칙대로 쓰게 되면 질량을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파운드 스퀘어 세컨드 per feet. 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미국에서 만든 베어링 또는 그 모터 이런 것들 스펙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너시아라든지 또는 그 매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종종 질량을 킬로그램 스퀘어 세컨드 per 메타의 단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킬로그램 포스를 의미한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단위로부터 혼돈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확신을 못 한다면은 여러분 엔지니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보스인데 여러분이 그 단위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요 중요한 일을 못 맡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위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 단위가 있고, 그죠? 역학 단위로서는 기본 단위로 SI 단위계에서는 길이를 m, 메타, 질량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을 s, 세컨드 이렇게 하고죠. 그 다음에 라디안 이건 보조 단위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단위로서 이제 기본 단위를 조립해서 맞는 거죠. 이제 속도 메타 per 세컨드, 또 1뉴턴은 1kg, mass 곱하기 메타 per square second, 1파스칼은 1뉴턴 per square 메타, 그 다음에 1줄은 1뉴턴 곱하기 메타, 그 다음에 1율은 줄 per second가 되고, 그죠? 모멘트다 이런 뉴턴 메타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 보조 계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 보조 계수는 테라 10의 12성, 기가 10의 9성. 기가는 우리가 뭐 기가 스틸 요즘 기가는 많이 나오죠. 기가 파스칼, 그 영스 모델스 할 때 기가 파스칼 쓰죠. 메가야 뭐 그죠? 뭐 기가바이트 물론 전자 쪽에서도 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킬로 그죠? 10의 3성,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성, 밀리는 그죠?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 피코는 마이너스 12성. 물론 이런 개수는 이런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I 유닛에서 브리티시 유닛으로 이렇게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인데 환산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겠죠, 그죠? 1피트는 0.3548 메타고 1인치는 25.4mm 그죠? 12인치는 1피트가 되고 1파운드는 0.454kg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해 둬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요, 단위는 반드시 로만체로 써야 됩니다. 그 로만체는 이렇게 반듯한 체를 로만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니어 쓰면 안 됩니다. 니어신 체를 우리가 이태릭체라고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약속입니다. 국제 약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태릭으로 쓰면은요, 여러분은 단위를 모른다는 겁니다. 단위를 모르면요, 역학을 모르고 기계 엔지니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메타, 킬로그램, 세컨드 다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대문자를 하나만 허용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 이름으로 연유될 때 암피아, 켈빈 이게 다 사람 이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스칼, 그죠? 첫 번째만 대문자입니다. 뉴턴, 와트, 줄 다 사람 이름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단위 그 보조 계수는요, 이거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계 사람들, 법을 잘 안 지키죠. 그 10의 3성, 킬로죠, 킬로, 그죠? 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는 무조건 소문자다. 메가, 기가, 테라, 이건 다 대문자다. 자,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은 K를 대문자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자 쪽, 킬로바이트 할 때 대문자를 하죠. 그냥 킬로바이트 하면 되는데 킬로바이트라는 거죠.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그 소문자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단위와 차원과 관련된 계산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실용적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단위는 로만체다. 그럼 실수 변수는 무조건 이탈릭시로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앞에서 벡터 이런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그죠? 벡터는 로만체고 볼드체로 써야 된다. 그죠? 행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손으로 쓸 때는 그게 지켜지기 어렵지만 워드 프로세스 할 때는 그렇게 지켜주면요, 여러분들이 기계 엔지니어로서 교양이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나의 식에서 모든 하나의 차원은 동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니고 이건 무조건. 어떤 우리가 수식을 쓰는데 차원이 다르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역학 문제를 풀 때 차원 해석을 해봐요. 쭉 동일한 차원인지. 그럼 실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 한 새겨보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항을 축약할 때 반드시 단위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요 밑에 예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위의 계산 시 동일 차원의 단위는 환산 계수를 남기고 약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차원이 같을 때는요, 단위 환산 계수만 고려하고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단순한 스프링과 매스 시스템에서, 자, 이건 우리가 특징이 되겠습니까? 진동을 하게 되죠, 그죠? 진동을 하는데, 우리가 1초당 반복하는 횟수를 우리가 주파수로 그럽니다. 여기서 오메가 n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이 파일을 나누면은 주파수가 됩니다. 자, 우리 고유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매스는 1kg 이렇게 주어져 있고, 스프링 산수 K는 1kg/mm로 이렇게 주어진다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우선 무엇이 변수고 무엇이 단위입니까? 이탈릭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스프링 산수는 K를 보통 쓰죠. 질량은 매스로 쓰고. 근데 단위 뭡니까? 킬로그램 K 들어가 있고, 또 밀리미터 할 때, 그죠?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M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수식에서 지금 K가 몇 번 나옵니까? 한 줄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노지, 그죠? M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고. 이게 이렇게 해도요, 아까 그 규칙을 지키게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는 뭡니까? 차원이 힘 나누기 길이죠. 근데 이걸 보니까 킬로그램 나누기 밀리미터인데, 밀리미터는 길이 맞죠? 그럼 이 킬로그램은 힘입니까?
아니면 질량입니까? 힘이죠. 그 킬로그램 포스죠.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킬로그램 포스로 의미합니다. 근데 뒤에 매스가 1kg이다 그러면 이건 킬로그램 매스로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쓰지는 않지만 막 굳이 이게 틀리냐 맞냐 할 때는 통상적인 계산, 뭐 기업에서 이런 계산을 많이 하죠. 사실은 이 학교라든지 과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기업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할 때 단위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단위를 넣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이제는 한 식에 들어오기 때문에 킬로그램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위에는 force가 매스입니다. 자, 1kg force는요, 아까 이야기한 같이 1kg 매스가 지구 중력 가속도를 받을 때 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지구 중력 가속도를. 그 다음에 요 per 밀리미터 밑으로 내려갔고 킬로그램 매스가 되겠죠. 이때 킬로그램 매스 그 분자 분모 이렇게 없앨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지구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보통 10m per square second를 하는데 밑에가 뭡니까? 밀리미터 돼 있죠. 그럼 이건 그 밀리미터를 하면요. 10에서 4승 밀리미터 per square secon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밀리미터 잘 없어지고 하면 이 결과가 1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파이를 하게 되면은 파이분의 50이라는 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헤르츠입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는 이제 초당 반복되는 수죠. 그런데 헤르츠는 뭡니까?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탈릭으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어떤 방송국 이런 그 주파수를 적어놨죠, 그죠? 근데 이탈릭으로 해서 멋있게 이렇게 적어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멋부리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단위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단위계 사용하는 거 보면은 거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많죠. 우선 뭐 대학교 관련된 이정표가 제대로 만든 게 없어요. 서울대학교도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서울대학 병원 이정표 틀렸죠.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도 가보면은 뭐 이렇게 은행 그 이정표도 메타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를 한 번 본 적이 있고, 뭐 카이스트 아파트 교준 아파트 이정표가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지역에 뭐 큰 회사 카이 이정표 틀리죠. 뭐 기본이에요. 그리고 망경동인데 가다 보면은 젊은 농협 이게 다 틀렸어요. 그리고 뭐 연구소 이런 이정표, 국가연구기관 이정표 이거 다 틀렸어요. 좀 한심한 생각이 들죠. 진주에서 우리가 서울로 가면요 조금 나아집니다.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민도하고요 이 이정표 올바로 쓰기하고는 좀 비례를 합니다. 일본 가면은요 한국보다 좀 나아요. 미국 가서 우리가 이정표 틀린 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써요. 뭐 규칙을 지키죠, 법을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 기술자에게는 이 단위계를 정확하게 쓰는 게요, 그거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충격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우리 한국의 인터넷에서 뭐 단위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자료에서 제가 발췌입니다. 인터넷에 아마 지금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걸 지금 이렇게 서브리를 해놓은 거죠. 근데 위에는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사례로 이렇게 밑에 첨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틀리죠. 저기 빨간 줄 꺼낸 거는요 다 틀린 겁니다. 이걸 올바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F equal MA. 이건 이제 F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여주거나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뉴턴은 이렇게 이태릭 쓰면 안 됩니다. 킬로그램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초는 SS로 안 쓰면 안 되죠. 좀 황당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저는 그 학회에서 특히 뭐 이런 우리가 국내를 대표하는 그 뭐 연구 또는 교육기관에서
이 발표할 때 대부분 또 그런 그 연구들은 제가 부담을 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단위 틀리면요. 지금은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거세게는 하지 않는데 제가 힘이 셀 때는 말이죠. 제가 아주 막 그냥 대기문을 그랬어요. 그 국민 세금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하여튼 그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서울 그 희갱역에 갔었더니 그 이제 거기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죠. 거기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데 그게 단위가 다 틀렸어요. 심지어 그 국제적인 그런 엘리베이터 회사인 뭐 현대 엘리베이터인가 이런 회사가 있잖아요. 그거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 그 연구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현대 자동차하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다른 회사지만 현대 자동차라는 이름은 현대 같은 이름으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느냐. 자동차나 엘리베이터나 이거는 사실 문화상품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항상 벗어날 수 없단 말이죠. 이 피부가 이렇게 뭐 접촉하는 그런 거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위계가 틀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연구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막 우리 연구원이 우리 기술자가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 것 같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적 감각을 살릴 일이 있지 어디 거기다 미적 감각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되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